스마트 드로잉.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수업 시간 때 하는 디지털이야? 거는. 아, 수업 시간 따는 걸로? 승희는? 저 밴드가 계속 동아리 안 걸려. 오, 그럼 밴드부 하는 거야? 밴드부 뭐? 피아노? 신디? 신디. 오, 멋있다. 하면 그 신디가 겠냐고. 내가 지금 승희랑 얘기하고 있잖아. 예. 왜 자꾸 대화하는 걸 방해하지? 예. 너의 목소리가 상당히 거슬려. 예. 오케이? 예. 선배, 예. 후배 관리 안 해? 예. 거슬린다고. 예. 자. 예. 아, 생각하니까 또 기분이 나쁘네, 또. 아, 나, 씨. 오늘 96쪽부터 해서 쭉 할 건데, 유형이 지금 보잖아? 예. 많아. 그지 않니? 사진 촬영해서 몇 개 유형이 보여? 무려 7개, 8개, 9개요. 6개 아니야? 9개인데? 9개. 지금 문제 숫자로 보면 9문제가 보이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얘를 좀 줄여야 되거든? 어떻게 줄일 거냐면, 거속시 지금 보면은 96쪽 봐볼래? 유형 10번하고 11번 두 개 보이지? 네. 이거 두 개는 같은 거야, 그냥. 같은 거. 둘 다 사기치는 거. 그 다음에 유형 9번이 원가정가인데, 그리고 유형 8번은 추가 요금에 대한 문제거든? 예.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이 추가 요금에 대한 거 있잖아. 이게 되게 쉽거든? 예. 근데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요거는 조금 주의해서 봐야 돼. 예. 그리고 원가정가야 뭐 원래 어렵다고 생각할 거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고, 사기치는 문제야 뭐 유형 10번, 11번은 사기치는 거 품성이 악한 그런 사람들은 뭐 누구나 잘 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99쪽으로 넘어가면은 거속시 문제가 나오는데, 이 거속시 문제들은 사실 어렵죠. 거려야 될 게 많아서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요거는 그렇다 치고, 농도랑 이제 성분 함량에 관한 문제, 학급 문제까지 등장을 할 건데, 농도 문제도 마찬가지로 많이 어려워하는 거, 그 다음에 학급 문제는 생각보다는 쉬운 거,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다 배우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숙제를 아까 우리가 처음에 몇 쪽이라고 그랬지? 103까지라고 그랬지? 근데 103까지 다 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으니까 조금 조절을 해보자. 어디까지 할 거냐면, 선생님 오늘 아까도 미리 말했듯이 문제 안 풀어줄 거거든? 예. 내가 예제 문제 만들어서 갈 거야. 예. 예. 예제 문제 만들면서 할 거라고. 예. 그러니까 책에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푸는 걸로 하자. 예. 대신에 우리가 오늘 99쪽까지만 할 거야. 유형 14번까지만. 즉 유형 15번하고 유형 16번 두 개 보이지? 예. 이거 두 개 빼고 가자. 알겠죠? 그러면 숙제가 103이 아니라 어디까지가 되겠어? 102까지가 되겠죠? 확인되니? 왜? 정원 선생님 뭐라고요? 102쪽까지요? 100쪽하고 103쪽을 빼시라고요, 이번 숙제에서. 네. 100하고 103쪽을 빼시라고요. 그러니까 유형 14번까지만 할 거라고요. 15, 16번 유형은 다음 시간에 두 개만 가볍게 배우고 넘어가는 걸로 하자고요. 됐습니까? 예.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조금 할만할 거야. 예. 진짜로 막 되게 어려운 농도 문제 하나 빼놨으니까. 네? 잠깐만, 은행중 있냐? 은행중 오늘 7교시래요. 네. 아 그래요? 네. 동아리 한다고 못 오고 있던 나경이가 동아리 해? 동아리 부장이라는데 안 믿어져가지고 진짜 물어보려고. 부장이요? 걔가요? 지금 저희 소정이도 빠졌고 햄버거 놀렸나? 민혁이도 빠졌고요. 햄버거 놀렸나?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 볼 거니까 오늘 하나씩 보자고요. 자, 유형 8번에 나와 있는 추가 요금에 대한 것부터 시작을 할 거야. 자, 우리 지난번에 몇 번까지 했었지? 5번까지 했나? 6번까지 했나? 노청이 해놨을 거 아니야. 유형이요? 응. 유형 7번까지 아닌가요? 아니, 내가 번호 붙여를 줬잖아. 몇 번까지 붙였어? 기억이 안 나요. 아니 모르겠으면 봐. 보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잘했어. 선배님한테 어디 감히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거야? 네 하면 되지. 너무 죄송해요. 나이에 4번까지 했어? 예. 나이에 관한 것까지 했잖아. 그래, 그러면 오늘은 거기서부터 이어가 보죠. 자, 5번째 유형이에요. 추가 요금에 대한 거. 자, 추가 요금에 대한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추가 요금에 대한 거는 사실 정말로 어렵지 않거든?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해. 왜냐면 요새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금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혹시 길거리에서 스티커 사진 찍어본 적 있냐? 아니요. 증명사진 이번에 찍어봤니? 아니요. 예. 증명사진도 안 찍었어? 네. 증명사진 안 찍었는데요. 찍었네요. 아, 안 했어? 그 옛날에는 증명사진이라고 예를 들면 애들이 되게 편하게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원래 어떻게 되는 거냐면 증명사진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서 찍잖아? 요만한 사진을 줘. 예. 이게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8장을 준다. 8장에 10,000원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우리 계산하기 편하게 10장에 10,000원이라고 하자. 그럼 한 장당 얼마 꼴이야 원래? 1,000원 꼴이지.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10장을 내가 10,000원 주고 받았잖아. 샀잖아. 예. 근데 난 12장이 필요해. 예. 2장을 더 구입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원래 우리가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를 내면 12장을 받을 수 있는 거야? 12,000원이면 받을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근데 그렇게 안 산다는 거지. 어떻게 사냐? 좀 더 싸게. 즉 10장까지는 10,000원에 내가 해줄게. 대신에 추가로 더 필요하잖아? 한 장당 500원만 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는 몇 장을 사게 되는 거야? 얼마를 줘야 돼? 12장을 사려면? 11,000원. 그래 11,000원만 주면 되지. 거기에 논리가 숨어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이번 유형이야.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자. 내가 증명사진을 지금부터 찍을 건데 증명사진이 10장 하면 또 개수가 많아지니까 증명사진 5장에 10,000원이라고 생각을 하자. 확인됩니까? 예. 이때 한 장이 추가될 때마다 추가로 이제 추가하게 되면 1,000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라면 여러분들 참 쉽게 풀어.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내가 증명사진 15장의 가격은? 이렇게 물어보잖아? 참 편하게 풀어. 왜? 15장의 가격을 내가 궁금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일단 5장은 10,000원 주고 샀지? 예. 그럼 10,000원. 더하기. 추가로 몇 장 더 필요해? 10장 더 필요하지? 그럼 10장에, 한 장에 1,000원씩이잖아. 10장이면 얼마? 10,000원. 그러니까 총 얼마가 필요한 거야? 2만원. 그래, 20,000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정답 바로 찾아진단 말이야. 확인됐지? 근데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야. 뭐가 되는 거냐? 내가 20,000원으로 20,000원까지 쓸 거야. 20,000원까지 사용을 하게 될 거거든? 20,000원까지 쓰게 될 거거든? 그때 최대 몇 장 받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즉 금액 계산이 아니라 금액의 리미트 선을 정해주고 그 금액 안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사진의 최대 개수를 내놔. 몇 장이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야. 자, 그러면 20,000원까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지? 원래 기본적으로 나는 지금 증명사진을 최대 몇 장을 받아야 될지 모르는 거지. 받게 되는 사진의 장수를 X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X게 받을 거야. 확인되니? 그러면 일단 5장까지는 10,000원이잖아. 그러면 일단 금액 자체는 10,000원에다가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럼 1,000원씩 이제 우리가 추가 인쇄를 해야 되는 거야. 맞지? 몇 장을 추가 인쇄할 수 있을까? X 마이너스. 그래, X에서 5장을 뺀 거. 이걸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지. 요거 때문에. 요거. 전체 개수에서 5장은 무료잖아. 10,000원이 이미 포함이 돼 있잖아. 추가 요금을 내는 건 그 5장을 제외한 나머지만 추가 요금을 내게 되는 거잖아. 이해돼? 그걸 생각을 해서 이걸 계산한 게 20,000원보다 어떻게 되는 거야? 이하가 되면 되겠구나. 이렇게 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확인돼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얘는 생각보다 이해하기가 편한데 요게 조금 복잡하지? 요 장수가 요렇게 등장하기 때문에 요게 좀 어려운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런 얘기들만 여러분들이 잘 주의해서 기억을 하면 사실 얘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바로 34번에 있는 문제 눈으로 보면서 가볼 거야. 자, 34번 보자고요.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율 시간이 30분 이하면 1,000원을 내야 된대. 그리고 30분이 지나면 1분마다 50원씩 요금이 추가가 된대. 요금이 7,000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최대 몇 분 동안 주차할 수 있는지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주차하는 시간 자체를 뭐라고 할 거냐? X분이라고 생각을 하자. 확인됐니?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본 요금이 얼마야? 1,000원이지.
30분 이하로 주차하면 1,000원을 낸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금 1,000원에다가 더하기 추가 요금이 1분당 50원씩 나오지. 그러면 내가 만약에 주차를 46분 했어. 46분 주차를 했어. 추가 요금을 내야 되는 건 몇 분치를 추가 요금을 내야 돼? 16. 그래, 30분은 기본이니까 16분치만 더 내면 된다는 얘기지. 확인돼요? 그러면 내가 X분 주차를 했어. 추가 요금을 내야 되는 시간은 X 마이너스 30분이 되겠지? 확인됩니까? 이렇게 50원씩 추가로 낼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낸 금액이 지금 현재 얼마? 7,000원보다 이하. 이렇게 지금 식을 만들게 되는 거라고. 시작이 이해돼, 안 돼? 그럼 자, 마저 풀면 되겠지? 마찬가지로 우리 어떻게 풀 거야? 0 하나씩 지우고 풀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 더하기 5x 마이너스 150 이게 700이야. 맞죠? 그러면 5x 이거 두 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50이지? 넘기면 750. 그래 750이야. 그럼 결국 x가 어떻게 돼요? 150이야. 그러니까 최대 몇 분까지 주차하면 돼? 150분까지 주차할 수 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확인되니? 그래서 이 추가 요금을 계산하는 문제는 기본 요금에 해당하는 몇 장, 장수를 파악을 하는 거야. 몇 장인지 장수를 파악해라. 확인돼요? 그 다음에 추가 요금으로 내게 되는 것들을 어떻게 하게 되느냐? 전체 X에서 빼기 기본 요금에 포함된 장수만큼을 추가 요금으로 내게 된다.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확인되니?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첫 번째 예시 들었던 거는 기본이 5장이잖아. 기본 요금 5장. 그러니까 추가 요금을 낸 거는 전체 X에서 5장을 뺀 것만 추가 요금 내면 되고, 마찬가지로 주차 문제. 기본 요금이 30분 동안 기본 요금. 그러니까 전체 주차하는 시간에서 30분을 뺀 것만큼 추가 요금을 낼 거야. 확인되죠? 이런 내용들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이해되지?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6번. 원가정가. 자, 이 원가정가 문제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는 맞는데 우리 쉽게 가자. 학교 시험에 나올 만한 법한 정도까지만 하자. 그 이상 심한은 하지 말고 학교 시험에 나올 만한 법한 것까지만 가면은 참 쉬워. 원가정가 문제는 무조건 뭘 하느냐? 문제에서 원가가 어떻고 정가가 어떻고라는 얘기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면 무조건 3가지만 딱 찾아. 첫 번째, 원가. 두 번째, 정가. 그 다음에 세 번째, 할인가. 이렇게만 딱 찾는 거야 라고 생각하세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원가는 당연히 말 그대로 원가. 문제 주어지겠지? 정가가 뭘 뜻하는지 알아야 돼. 정가가 뜻하는 게 뭐야? 원가에다가 플러스 2윤을 붙인다는 얘기야. 즉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 2윤이라고 하면 또 헷갈리고 모르니까 이익이라고 쓰자. 확인됩니까? 그러면 할인가는 뭐가 될 거냐? 정가에서 빼기 할인된 금액을 빼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뭐야? 안녕 못한데? 어디 건방지게 늦게 온 주제에 젤리를 입에다가 우물우물 거리면서 들어와? 반 전체가 다 먹을 수 있는 걸 갖고 오라고. 다음부터 그렇게 할게요. 다음부터 아니라 지금부터. 화내. 아니 근데 진짜 누구 싶어서 든게 아니에요. 알아. 너가 늦는 거 갖고 뭐래? 젤리를 우물우물 하면서 혼자만 먹으면서 들어오니까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는 거지? 다정아, 그래 안 그래? 문제가 있지? 그냥 생긴 게 문제가 있지? 알았어. 자, 그래서 이 3가지를 반드시 찾고 가야 된다는 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그럼 자, 마찬가지로 요거도 에이씨, 그냥 책에 있는 문제로 풀자. 35번. 원가가 12,000원이고 정가에 20%를 할인해서 정가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원가 어쩌고저쩌고 나왔으니까 우리 원가 정가 문제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3가지를 찾아라. 원가, 정가, 할인가. 이렇게 찾으면 되겠지? 자, 그럼 문제를 읽으면서 하나씩 메꾸는 거야. 원가 얼마라고 나왔어? 12,000원. 그래, 그럼 여기다 12,000원 쓰고 그 다음에 정가가 얼마인지 나왔어 안 나왔어? 정가 지금부터 X. 확인되니? 자, 그러면 이때 정가의 20%를 할인해서 팔았어. 맞지? 잘 생각해. 예. 20%를 할인했어. 몇 프로 받았던 얘기야? 8%.
그래 80%. 그래서 할인가는 100분의 80x라고 써야 되는 거야. 확인되니? 네. 자 그럼 이렇게 생긴 할인가가 문제를 봤더니 원가의 30% 이상의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맞지? 예. 그럼 원가의 30%면 뭐가 되는 거야? 12,000원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30이 되겠지? 이거보다 이상이 되게 얻는다 해서 이렇게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왜? 예를 들어봐. 10,000원짜리 물건을 샀어. 이익이 얼마야? 30%의 이익을 붙였다고 쳐봐. 그럼 이익이 얼마야? 3,000원. 10,000원짜리 물건이니까 3,000원. 30%니까 맞죠? 그럼 내가 물건값을 10,000원짜리 물건을 샀다고 쳐. 30%의 이익 3,000원 이상에만 팔면 돼? 13,000원 이상을 팔아야 3,000원 이상의 이익을 얻게 된 거지? 맞아? 그래서 그 13,000원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여기를 무조건 130%로 적어줘야 돼. 몇 프로로 적으라고? 130%로. 알겠어요? 그럼 이제 이것만 계산하면 끝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모르겠니? 알겠습니다. 그럼 계산하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 할 거야? 곱할 게 아니라 분모 100을 없애고 시작해. 그럼 되잖아. 그리고 0 하나씩 또 지우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 뭐가 되는 거야? 8x가 이것도 계산하겠답시고 12,000에다가 또 13 곱하고 있어라. 곱하는 게 아니라 약분하는 거다 그냥. 4로 약분하면 2 되고 4로 약분하면 3 되지? 한 번 더 약분해. 그럼 이번에 3,000을 동시에 약분하면 1,500 되잖아. 이렇게 그냥 계산하라고. 알겠어요? 그럼 결국 x가 어떻게 돼요? 15에다가 13 곱하는 거지? 얼마야? 19,500원. 19,500원 돼? 그래 그럼 이렇게 되겠지 뭐. 확인됩니까? 요렇게. 뭔지 알겠어? 수정씨 늦으면 내가 숙제하는 거 미리 문자 보내라 그랬잖아. 그래야 질문하는 거 같이 포함시켜서 해놓는다고. 숙제 와서 나는 너무 세여가지고 다 야 내가 숙제한 거 사진 찍어 보내라 그랬지 질문 있는 번호만 틱 적어서 보내라 그랬냐?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수업 중이었어요. 어쩔. 쉬는 시간에 하지 뭐 했어. 쉬는 시간에 핸드폰 못하는데요. 그럼 난 미리 어제 해놓지 그랬어. 그건 자 이렇게 해서 6번째 원가 정가 문제까지 확인을 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돼? 예. 믿어도 돼? 네. 그래? 자 그럼 7번째 얘기로 넘어가 보자. 7번째 유형. 7번째는 안민현 문제. 안민현 문제. 자, 사기치는 문제. 이게 유형 10번하고 11번 두 개를 묶어서 그냥 우리는 같이 사기치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 이미 우리 학교에서도 많이 해. 선생님 매번 얘 들어주잖아. 여러분들 학교에서 소풍이나 뭐 현장 체험학습 이런 걸로 롯데월드 같은 놀이동산 가지. 그럼 보통 어떻게 해? 표 개인이 알아서 끊어라고 얘기를 하니? 아니면 학교에서 표 얼마니까 돈 내라고 얘기하니? 돈 내놔. 돈 내라고 보통 얘기하지. 그게 지금 딱 그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개인이 만약에 우리 롯데월드 가면 지금 얼마인지 나 모르겠거든? 그냥 편하게 5만 원이라고 생각하자. 계산하기 편하게. 지금 롯데월드에서 1인이 혼자 입장을 하려면 5만 원을 내야 돼. 근데 틀어졌어 또. 현시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5만 원을 내야 돼. 근데 롯데월드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우리 학생들 100명이 동시에 오면 예. 좋아. 내가 인당 30%씩 할인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30% 할인, 30%도 막 계산하기 복잡해. 50% 할인해 줄게. 그럼 1인당 얼마씩 내는 거야? 50%. 25,000원만 내면 되는 거잖아. 반값이니까. 맞지? 그럼 어때? 당연히 100명으로 모아서 할인을 받아야겠지.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중학교 학생이 90명밖에 안 되네. 이야. 아씨. 아쉬울 따름인 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딴 줄 알아서 끌어와요. 아니 어쩔 수 없어. 90명이 우리는 소풍을 가야 되는데 5만 원씩 내고 가자니 이거 너무 아까워. 학부모. 그렇다고 100명, 10명만 더 있으면 되는데 그럼 25,000원씩 갈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든 10명을 더 모아서 25,000원으로 가고 싶지? 근데 25,000원으로 갈 수 있어? 아니요. 모을 수 있는 수단이 없잖아. 우리 학교 인원이 90명밖에 안 되니까. 그치? 그럴 때 이제 뭐 하는 거야? 사기를 치자. 무슨 사기를 치냐? 우리 100명이야. 100명이야라고. 즉
존재하지 않는 우리 모니터 속에 있는 10명의 친구를 만들어 놓는 거지. 확인됩니까? 그럼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 10장의 표는 어떻게 되겠어? 쓰레기통. 버리는 거야. 못 쓰는 표잖아. 그치? 근데 생각해보면은 10장을 못 쓰니까 버리니까 아깝잖아. 그럼 10장의 표값이 얼마야? 25,000원씩 10장이니까 25만 원이잖아. 우리 25만 원을 길에다 버린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전체 금액을 생각해봐. 90명씩 한 사람당 5만 원을 냈어. 얼마가 들어, 표값이? 450만 원이지. 맞지? 근데 25,000원씩 100명으로 표를 끊었어. 얼마가 들어? 250만 원.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사기 쳐야지. 25만 원 버려도 개이득이잖아. 100만 원 이상이 남는 거니까.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기를 치자. 근데 생각해봐. 우리가 만약에 우리 학교 인원이 폐교 직전이라 10명밖에 없어. 그러면 100명으로 난 25,000원에 가고 싶어서 100명이라고 사기를 치면 250만 원이 드는 거지. 근데 우리 10명밖에 없어. 1인당 5만 원씩 내고 끊으면 얼마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러면 사기 칠 필요 있냐? 없지. 그 미묘한 간격을 지금부터 우리는 조절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어떤 때는 사기를 치는 게 분명히 더 이득이지. 어떤 때는 이득이 아니게 되잖아. 개손해잖아. 맞죠? 이 간격 자체를 구분하는 게 바로 사기치는 문제야.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 간격 자체를 조절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사항을 알아야 돼. 첫 번째, 뭘 찾아야 되느냐? 원래 낼 금액 있지? 원래 낼 금액. 원래 낼 금액을 일단 우리는 찾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찾아야 될 게 뭐야? 사기를 칠 금액. 이거를 찾아야 돼. 확인됩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야.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사기를 칠 금액이 더 비싸면 사기 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더 싸야 되겠지. 다시 말하면 원래 낼 금액보다 원래 낼 금액이 사기를 칠 금액보다 많아야 된다는 거지. 확인됩니까? 그럼 원래 낼 금액이랑 사기 칠 금액이랑 같으면 사기 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있지. 이게 있어요. 왜? 자리가 더 올라가서 가방 자리가 생기잖아요. 그렇지. 가방 자리가 생기잖아. 그 표값을 동생을 줘도 되잖아. 이야.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그래서 식을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될 거다 라고 우리가 요 세 가지 논리 자체를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효림이 오늘은 좀 건강해 보여. 확인됩니까? 이렇게 이해돼요, 안 돼요? 자, 그래서 요 사기치는 문제를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해볼 건데 어떻게 해볼 거냐? 37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해볼 거야. 자, 37번 문제 보세요. 자, 37번 문제를 읽어보면 동물원의 입장료는 한 사람당 500원이야. 50명 이상의 단체인 경우는 입장료의 20%를 할인해 준대. 50명 미만의 단체가 입장할 때 몇 명 이상부터 50명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게 유리한지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그럼 우리는 지금 입장하는 인원수를 뭐라고 하면 돼요? X라고 하면 되겠죠. 몇 명 들어갈지 모르니까. 맞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원래 낼 금액을 찾아야 되지. 그러면 한 사람당 원래 얼마씩 내야 되는 거야? 바보냐? 500원. 그럼 500원씩이니까 500X가 원래 낼 금액이 된다는 얘기야. 맞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사기칠 금액을 찾아야 되겠지? 그러면 사기를 칠 건데 우리 인원이 어차피 50명 이상만 되면은 30% 할인이잖아. 그러면 사기 치려면 50명이라고 사기 칠래? 60명이라고 사기 칠래? 그래, 그냥 최저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원래 500원씩 50명이 들어가게 될 거고 이때 30%를 할인해주면 몇 프로 받겠다는 얘기야? 70%. 그래, 70%니까 100분의 70을 곱한 게 사기칠 금액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네. 확인돼요? 네. 자, 그럼 이제 식만 만들면 되는 거지. 원래 낼 금액인 500X가 사기칠 금액인 500에다가 곱하기 50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70을 한 거보다 이상이 되면 되겠구나. 확인돼요? 네. 산수하자. 500과 500 지워버리고 시작해도 되지? 네. 여기도 약분해도 되지? 네. 이렇게. 한 번 더 약분해도 되지? 이렇게. 그럼 약분 다 끝났으니까 바로 정답 나왔지? X가 어떻게 되면 돼? 35 이상이면 되겠네. 다시 말하면 35명 이상만 되면 사기치는 게 더 유리하다는 얘기잖아. 네. 확인돼요? 더 싸게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 정답 얼마라고 생각하면 돼요? 35명 이상, 최소 35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근데 이거 문제 지금 잘못됐다. 네. 문제랑 좀 다르다. 네. 30% 할인이 아니라 몇 프로 할인해줬어? 20%.
그걸로 고쳐서 가보자. 그럼 여기 얼마야? 80이 되겠지? 예. 그럼 여기 약분만 다시 하자. 80이 될 거고 약분하면 여기 얼마 돼요? 40 되겠죠. 확인됩니까? 네. 그러면은 여기 얼마가 되는 거야? 그래,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확인됩니까? 예. 그래서 문제 정답은 여러분들 41명으로 나올 거야. 예. 41명으로 나올 거거든? 40명으로 봐도 돼. 알겠죠? 그러니까 40명이 되면 또이또이잖아. 이 문제집에서는 이걸 얘기한 거야. 어차피 같은 금액이잖아? 그럼 굳이 사기치지 말고 정직하게 해라. 라는 얘기를 한 건데, 아까 얘기했잖아. 똑같으면 가방 놓을 자리라도 생기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는 문제집마다 조금 보는 방법이 조금 다르기는 해. 어떤 문제집은 같으면은 사기치지 마라, 정직하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책에서는 같아도 쳐도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은 같아도 쳐도 된다 라는 입장이야. 그러니까 40명 이상이다 라고 문제 체크해 놓으세요. 아시겠죠? 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사기치는 문제가 나오는데 36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 예. 어차피 두 개 비교하는 거니까. 알겠죠? 예.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거속시에 대한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막간의 타임을 이용해서 또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지각이나 결석하게 되는 경우들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문자. 아니 문자를 보내는 건 보내는 건데 여러분들 숙제한 거 있잖아. 질문이 뭐뭐뭐뭐가 있어요 라고 선생님한테 보내줘야 내가 앞에서 영상 촬영하면서 질문 받아서 해주잖아. 안 그러면 뭐 본인 질문 또 놓치고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꼭 보내도록 해. 표정이 왜 이래? 석수. 꼭 보내도록 하세요. 예. 알겠죠? 예. 자, 거속시. 유형 12, 13, 14. 3개에 걸쳐서 이제 쭉 나와 있는 거 99쪽입니다. 그래서 얘는 한꺼번에 묶을 겁니다. 거속시. 자, 거속시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뭐 할 거냐? 풀이하는 방법은 그림을 그리고 무조건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에다가 거, 속, 시를 모두 찾아서 써 넣어야 됩니다. 그림을 그린 후에 거속시를 모두 찾아서 써라. 알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요걸 가지고서 식을 만드는 몇 가지 팁이 존재를 하는데 그 팁에 따라서 문제 유형이 나눠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건 같은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달린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때는 식을 만들 때, 즉 거속시를 찾을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냐면 같은 방향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두 사람의 이동 거리의 차가 바로 한 바퀴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이 된다라고 하면 이동 거리의 합이 한 바퀴가 돼요. 이거 꼭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팁.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기차. 그래, 기차 문제 얘기할 때. 즉 다시 말하면 완전히 통과한다 라는 얘기랑요. 그 다음에 안 보인다라는 얘기.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리를 완전히 통과한다 혹은 터널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 확인되죠? 이렇게 됐을 때는 완전히 통과하는 거는 이동한 거리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원래 있던 통과하게 되는 다리, 터널이라고 하자. 터널의 길이에다가 더하기 기차의 길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 보인다라고 하면 이동한 거리가 터널의 길이에서 기차의 길이를 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됩니까?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반드시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확인돼요? 예. 좋아.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어차피 연립방정식 가서 또 활용을 할 거니까 부등식 내에서는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활용으로 등장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용어 하나를 더 기억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내라고 부르는 말이 등장을 할 거거든요. 이내. 이내라는 뜻은 어떤 뜻일까?
그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중에 뭘까? 그 이내. 10% 이상 돼가고. 이내.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1시간 이내에 들어온다 라고 얘기를 하면 1시간이 딱 돼도 돼? 아니면 1시간이 되면 안 될까? 그래서 우리는 이내라는 말이 등장하면 이하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거야 라고까지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크게 세 가지. 문제 푸는 방법은 무조건 그림 그릴 거. 이렇게 나눠서 여기 보이는 유형 12, 13, 14번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겠다라는 얘기예요. 확인됐나요? 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자. 50번부터 출발합니다. 자, 50번 문제를 읽어보세요. A지점에서 B지점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처음에는 10km로 가다가 도중에 속력을 바꿔서 4시간 이내에 도착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50번 문제, 일단 우리 그림 그려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맞죠? 길을 따라 가고 있지? 그러면 이렇게 길을 그리는 겁니다. 여기가 A지점, 여기가 B지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전체 길이가 얼마가 됩니까? 지금 36km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처음에 A지점에서 출발을 해서 가다가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속력을 바꿔서 다시 가서 도착을 하게 되겠지? 즉 다시 말하면 거속시를 몇 종류를 찾아야 되느냐? 2종류를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확인됐어요? 자, 그럼 문제를 쭉 읽어봤더니 A지점에서 처음에는 10km로 달렸죠. 처음엔 속력이 10이었단 얘기야. 그 다음 두 번째 중간에 8로 속력을 바꿨지. 그래서 거속시가 2종류가 나온 거잖아요. 맞죠? 자, 이 상태로 써놨더니 이제 거리, 속력은 알았는데 거리랑 시간이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 확인이 안 되고 있어 지금. 맞지? 그래서 문제 맨 마지막 줄까지 쭉 읽어봤더니 문제에서 뭘 가라고 시켰지? 10km로 달리는. 10km로 달린 거리를 찾으라고 시켰지? 아, 그러면 거리가 미지수가 되면 되겠구나. 확인됩니까? 그럼 여기 들어가는 애들은 거리는 뭐겠어? 36에서 x를 뺀 게 되겠지? 확인돼요? 안 돼요? 돼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찾고 나면 결국에 시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속시 공식으로 만들어내면 되겠죠? 네. 시간 구하는 공식이 뭐야? 너요. 생각할 틈을 자꾸 가지지 말고 빨리 넣어요. 시간은 동력 곱하기 시간 동력 곱하기 시간. 시간을 구하는데 속력 곱하기 나 동력분의 거리다. 야, 다음 시간에 물어봤는데 대답 못하면 남아서 깜지 쓸 거야. 외워. 이렇게 생긴 그림으로 여기가 거리, 여기가 속력, 여기가 시간. 확인돼?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조용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세 가지 공식을 그림으로 외우라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 두 개 곱하잖아? 위에 거 되잖아. 맞지? 그 다음에 속력 분의 거리는 시간이잖아. 시간 분의 거리는 속력이잖아. 됐냐? 반드시 기억해놔. 다음 시간에 물어봤는데 대답 못하면 남아서 100번씩 쓰고 갈 거다. 몇 번? 10번. 100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로 시간 구할 거야. 시간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속력분의 거리. 그럼 속력이 10이니까 10분의 x. 여기 속력은 8분의 36 마이너스 x. 그럼 이렇게 거속시를 다 채워놨더니 수식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거를 문제에서 찾아야 돼. 문제를 쭉 읽어봤더니 결국에는 도착하는데 몇 시간이 걸려야 된대? 4시간. 4시간 이내. 아, 그러면 내가 10km로 간 시간과 8km로 간 시간 두 개를 더하면 결국에는 4시간보다 이하가 되겠구나. 이렇게 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네, 이렇게 찾아서 문제 정답으로 계산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됩니다. 되죠? 그럼 계산은 직접 하자. 예. 자, 바로 밑에 있는 51번 문제로 또 가보죠. 그래서 51번 문제에서는 어느 버스 터미널에서 버스가 출발하기까지 1시간 15분의 여유가 있어서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오려고 한대.
아, 그러면 분명히 여기 터미널이 있을 거고 어딘가에 상점이 있겠구나. 터미널, 상점.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갈 때는 걷는 속력을 4km로 일정하고 물건을 사는데 15분이 걸려. 버스 터미널에서 최대 몇 킬로 떨어진 곳에 있는 상점까지 다녀올 수 있는지 구하라 그랬지? 그럼 터널에서 상점까지의 거리가 우리 몇 킬로인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X. 확인돼요? 자, 그러면 갈 때에 터널에서 상점까지 갈 때의 거속시가 필요하겠지? 그 다음에 다시 상점에서 터널이란다. 터미널인데. 어쨌든 터미널까지 올 때의 거속시가 필요하겠지? 이걸 이제 우리는 따로따로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 문제 봤더니 속력이 4로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다음 거리는 터미널에서 상점까지 X로 우리가 미리 잡아줬었지? 그럼 다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로 찾게 되겠죠. 확인됩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터미널에서 상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4분의 X가 되겠죠. 여기. 맞죠? 오는데 걸린 시간도 4분의 X겠죠. 맞죠? 그리고 중간에 문제를 읽어봤더니 물건 사는데 몇 분 걸렸대요? 15분. 근데 우리는 지금 다 시간이 몇 시간 단위로 나온 거잖아. 그럼 분을 뭐 해야 돼? 시간으로 맞춰줘야 되겠지? 15분 몇 시간이야? 4분의 1시간. 그래, 60분의 15니까 4분의 1시간. 확인됩니까? 이렇게 해서 총 걸린 시간이 1시간 15분 이내가 돼야지만 버스를 다시 탈 수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럼 1시간 15분 몇 시간이야? 4분의 5시간.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하가 돼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네. 돼요? 믿어도 돼요? 네. 믿어도 되는 거. 요렇게. 뭔 소리인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확인돼요? 네. 신뢰를 가져도 되겠니? 내가 믿어도 되겠니? 좋아. 응, 요렇게 그냥 문제 읽고서 천천히씩 만드는 거야. 어렵지 않지? 네. 자, 마지막 52번까지 해보자고, 오늘. 자, 그럼 52번 문제를 지금 읽어봤더니 52번에서는 뭐 얘기하고 있어? 반대 방향으로 직선 도로를 따라 걷고 있죠. 그럼 이번에도 뭐가 필요해? 도로가 필요한 거 아니야? 맞지? 근데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팁을 이용해야 되지 않겠니? 네. 그러면 뭐야? 이동거리의 합이 한 바퀴. 전체랑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됐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식으로 만들어 보자. 자, 여기 도로가 이렇게 직선 도로가 있는데 한 명은 이쪽에서 가고 한 명은 이쪽에서 이렇게 오고 있는 중인 거야. 맞죠? 자, 이 상태로 거, 소, 시를 찾아야 되는데 두 명분을 찾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같은 데서 출발해서 반대. 같은 데서 출발했다고? 왜 그랬대? 하지 말라 그래. 아, 둘이 싸워서 반대로 유치하게 애들 마냥 횡단보도에서 9시에 소리 지르고. 시끄러워요. 자, 한 명은 이쪽, 한 명은 이쪽으로 갔대. 그러면 갈 때 거, 속, 시 마찬가지로 거, 속, 시 찾자고요. 그러면 자, 그래서 문제를 봤더니 지민이 시속 4km, 태영이 시속 6km. 그럼 이쪽을 지민이, 여기를 태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지민이는 시속 4km, 태영이는 6km. 확인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동한 시간을 지금 봤더니 몇 분 이상 걸어야 되냐? 분속을 물어봤잖아. 맞지? 예. 그럼 몇 분? 예. 분이라고 물어봤지? 근데 속력은 시속으로 나왔지? 예. 이렇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단위를 맞출 필요가 있겠지? 예. 그러면 분을 시간으로 고쳐야 되잖아. 우리는 분명히 x분에 대한 걸 찾고 싶어. 예. 그럼 x분은 몇 시간이 돼? 60분의 X. 그래, 60분의 x시간. 이렇게 잡아줘야죠.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이때 이동한 거리. 지민이가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돼? 60분의 4x 되겠죠? 태영이는 60분의 6x 되겠지? 일부러 약분 안 하고 그냥 썼어요. 확인됐지? 자, 그럼 반대 방향으로 이동했어. 둘이 이동할수록 점점 거리가 벌어지겠지? 즉 다시 말하면 둘의 거리를 합친 게 둘이 떨어진 거리가 되겠지? 그러니까 거리 합친 60분의 4x 여기다가 더하기 60분의 6x를 딱 더하게 되면 이 거리가 3.5km 이상 멀어져야 된대. 그럼 이 두 개를 더한 게 3.5km보다 이상이 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확인됩니까? 네. 이거 마지막으로 풀어내면 문제 정답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요. 거석식 생각보다 별거 없지? 예. 부등식은 편해. 쉽게 가니까 천천히 풀어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그래서 요렇게까지 해서 앞에 추가 요금, 원가 정가, 그 다음에 사기치는 거, 마지막으로 거속식까지 이렇게 4개 유형 정리했거든요. 예. 다음 시간에 농도랑 학급 문제 2개 할 거야. 그래서 오늘 숙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96쪽 동그라미, 97쪽 동그라미, 98쪽 동그라미, 99쪽 동그라미, 101쪽 동그라미, 102쪽 동그라미 이렇게까지가 딱 숙제입니다.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결국 100쪽하고 103쪽 2개 빼고 나머지 다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까지 해봤는데 오늘 늦게 오신 분들이 좀 많네. 집에서 영상 보면서 정리 다시 한번 꼭 해놔. 알겠죠? 네. 건방지다. 대답을 해야지 어디 건방지게 고개만 까딱까딱거리고 있어. 그럼 나도 앞으로는 이러면 돼? 왜 아니야? 느낌적인 느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정리해 놓고 다음 시간에 질문 있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서 한 번 더 질문 받고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라. 금요일날 활용 마지막 하고 나면 다음 주 월요일에 질문 한번 받아야 되지. 질문은 받고 나서 일단은 나 진도 멈출 생각이거든. 멈추고 산수만 해요. 근데 멈추고 내신 대비. 아. 그러니까 일단 월요일까지는 여러분들 같이 똑같이 수업 진행할 거야. 알겠지? 그리고 수요일부터 시간표 살짝 바뀌는 거 그거 선생님이 월요일날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예.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 세 문제 보이죠? 계산해서 정답부터 찾으세요. 예.